9월 2일 화요일 오늘의 신문 배창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슬입니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1일 재건축 규제 완화와 청약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새누리당과 세월호 참사 가족들의 3차 면담이 성과 없이 결렬됐습니다. 교육부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 폐지 정책 무력화에 나섰습니다. 이달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를 계기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리수영 외무상의 남북 외교장관 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어제 확인됐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럼블피쉬의 노래입니다. 그대 내게 다시. 그댈 사랑하는지 알 수 없어 헤매이나요. 맨 처음 그대와 같을 순 없겠지만 겨울이 누가 봄이 되듯이 내게 그냥 오면 돼요. 헤어졌던 순간은 긴 밤이라 생각해. 그대 향한 내 마음 이렇게도 서성이는데 왜 망설이고 있나요. 뒤돌아보지 말아요. 우리 헤어졌던 날보다 만날 날이 더욱 서로 많은데 그대 내게 다시 돌아오려 하나요.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내게 그냥 오면 돼요. 맨 처음 그대와 같을 순 없겠지만 겨울이 누가 봄이 되듯이 내게 그냥 오면 돼요. 헤어졌던 순간은 긴 밤이라 생각해. 그대 향한 내 마음 이렇게도 서성이는데 왜 망설이고 있나요. 뒤돌아보지 말아요. 우리 헤어졌던 날보다 만날 날이 더욱 서로 많은데 그대 내게 다시 돌아오려 하나요.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내게 그냥 오면 돼요. 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1일 재건축 규제 완화와 청약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1987년에 완공된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8회 10, 13회 14단지 주차 공간이 좁아 저녁마다 주차 전쟁이 벌어진다. 지은 지 27년이 지났지만 서울시 조례에 묶여 재건축은 2019년에나 가능했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완공 후 30년이 되는 2017년부터 재건축을 할 수 있다.
재건축을 위해 거쳐야 하는 안전진단을 통과하기도 쉬워진다. 그동안 안전진단을 할 때에는 아파트의 구조 안전성을 중심으로 평가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차장이나 배관, 층간소음 등 주거 환경을 주로 판단한다. 재건축 연한을 넘겼고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면 구조에 큰 문제가 없어도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재건축 규제 완화와 청약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9일 주택 대책은 과도한 규제를 풀어 주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서민들의 주거비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핵심 내용은 최장 40년인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줄인 것이다. 서울의 경우 86년에서 90년에 준공된 아파트는 30에서 38년, 91년 이후 완공된 아파트는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을 할 수 있다. 경기도와 충북, 부산, 인천, 대전, 광주 광역시도 최장 40년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한 국토부는 내년 7월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고쳐 재건축 연한을 최장 30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87년에서 91년 서울에서 완공돼 재건축이 앞당겨지는 아파트는 24만 8천 가구에 이른다. 이 중 강남 3구의 물량은 전체 14.9%인 3만 7천 가구다. 재개발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수도권에서 재개발된 전체 가구수의 17에서 20%, 연면적의 12에서 15%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연면적 규제는 폐지된다. 중앙일보였습니다. 새누리당과 세월호 참사 가족들의 3차 면담이 성과 없이 결렬됐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양측이 3차에 걸친 면담에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대치 정국이 추석 연휴를 넘겨 장기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이완구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와 김병건 위원장 등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표단은 1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3차 면담을 가졌다. 하지만 양측이 면담 시작부터 세월호 특별법 내용을 놓고 설전을 벌인 끝에 세월호 가족 대표단이 회의장을 나가면서 면담은 30여 분 만에 결렬됐다. 세월호 가족 측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적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이 원내대표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우발적으로 그런 것이지 다른 것은 없고 언제든 다시 만나겠다고 말했다. 반면 가족대책위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이번 만남을 협상의 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음을 확인했다면서 새누리당이 답을 내놓을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이 대답해 줄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개회식을 갖고 100일간의 정기국회에 들어갔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제 우공이산의 타협 정신으로 세월호 특별법 국면을 넘어서고 그동안 미뤄놨던 일들을 밤을 새워서라도 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대치로 정기국회 의사 일정도 잡지 못했다. 특히 새누리당과 세월호 가족들의 3차 면담이 결렬되면서 추석 전 국회 정상화는 사실상 무산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여야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철도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강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 절차를 진행했다.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안도 가결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교육부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 폐지 정책 무력화에 나섰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진행한 자사고 재평가 결과를 검토 없이 반려하고 아예 법을 개정해 교육감의 권한을 제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자사고를 비롯한 특성화 중 특목고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번 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령은 이들 학교의 지정 취소를 교육감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사전 협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교육부 측은 무분별하게 설립되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지정 취소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은 정부 주도로 설립된 자사고 및 국제중을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폐지한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정부 교육부가 사실상 특성화 중 특목고,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을 갖게 된다.
교육부는 또 조 교육감의 자사고 재평가와 지정 취소가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며 지정 취소 협의를 신청하더라도 즉시 반려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재평가 대상 14개 자사고 중 8개에 대해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리고 2일 교육부에 지정 취소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교육부 측은 당초 공지된 평가 지표 외에 새로운 지표를 추가해 재평가를 실시하면 자사고에 예측 가능하지 못한 손해를 가할 수 있어 위법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 측은 협의를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반려 방침을 밝힌 것이 적법하지 않은 행정 절차라고 반박했다. 서울신문이었습니다. 이달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를 계기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리수영 외무상의 남북 외교장관 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어제 확인됐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이번 회담이 성사된다면 2011년 7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 이후 3년여 만에 남북 장관회담이다. 또 9월 들어 한반도 주변국 간 대화 분위기가 급속히 무르익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회담은 남북 간 관계 개선에 물꼬를 틀 최대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리수용이 북한 외무상으로는 15년 만에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만큼 우리도 외교장관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만남은 포멀한 방식의 진지한 회담이 될 것이라며 두 장관이 단순히 조우하기 위해 만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리 외무상이 24일 뉴욕 현지에 도착하는 일정을 파악하고 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은 앞서 지난달 초 미얀마에서 열린 ARF에서 리 외무상을 만나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당시 두 장관은 만찬 행사에서 기념 촬영을 마치고 내려오면서 가볍게 수인사를 건넸을 뿐 회담이나 회동 형식의 자리에서 만난 적은 없다. 남북 장관회담이 성사된다면 최대 관심사인 오이사 조치 해제를 비롯해 한반도 현안이 두루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내주 초 추석 즈음에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한미 남북 간 대화 채널이 연쇄 가동되는 셈이다. 김 실장은 미국 방문에 이어 11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앞서 10월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외교장관 회담 성사의 관건은 북측의 태도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2차 고위급 접촉 제안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엔 총회 이전에도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회담은 불투명해질 수 있다. 하지만 통일부는 북한의 무응답에 따른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에 추석이 지나도 너무 추워지지만 않는다면 상봉 행사는 이루어질 수 있다며 2차 고위급 접촉에 대한 기대의 끈을 놓지 않았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도연아의 호전몽. 나 어젯밤에 꿈속에서 예쁜 한 마리 나비가 되어
네, 다음은 정치면 기사입니다. 정부의 세월호 3대 후속 법안인 정부조직법과 부정청탁금지법, 범죄수익 은닉 처벌법 처리에 대해 새누리당 내에서 청와대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해당 상임위 의원들이 법안의 실효성과 위헌 소지 등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안행부는 지난 28일 당정협의에서 해경 해체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참석 의원들은 세월호 사고로 해경을 해체해야 한다면 매년 10,000건씩 육상교통사고가 발생하니 경찰도 해체해야 한다는 논리가 된다. 해경 인력은 그대로 두고 문의만 바꾼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등으로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이견이 많이 나오지만 안행부 실무자들이 당황하기도 했다며 오는 15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범죄로 얻은 재산인 줄 모르고 증여 상속했을 경우에도 모두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유병헌법도 사정이 비슷하다. 여당 지도부는 연일 유병헌법 처리를 야당에 요구하고 있지만 최근 법사위 내에서는 이 법에 대한 위헌 문제가 불거졌다.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범죄 수익의 추징 몰수를 강화한다는 법의 기본 취지는 옳지만 재산권 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는 의원이 꽤 있다고 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공직자가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금액에 상관없이 처벌하자는 쪽으로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담당 상임위 소속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많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공직자가 커피 한 잔 접대를 받아도 처벌받는다는 것은 과잉 처벌 논란을 부를 수 있어 법안 손질이 필요하다고 했다. 새누리당 소속 정우택 정무위원장도 김영란법의 부정청탁 개념이 너무 모호하다고 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여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충돌도 충돌이지만 정부가 여당 간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하고 있다. 조선일보였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놓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전히 세월호 유가족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지난달 19일 여야 재합의안이 유가족 총회에서 거부된 이후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서 새정치연합은 배제돼 있다. 새정치연합은 1일 오후 새누리당 원내대표단과 유가족 대표들의 3차 면담을 긴장 속에 지켜봤다. 결렬되자 새정치연합은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는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솔로몬의 재판을 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세월호 특별법 협상 전국에서 뒤로 물러나 있다는 비판을 반박한 것. 여당과 유가족의 2차 면담 때도 박 원내대표 측은 박 원내대표가 여당 측에 아이디어를 줬다며 유가족이 사실상 야당과 상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다면 자식을 포기한 엄마의 심정으로 뒤에 서 있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만을 위해 말을 참고 인내하고 있다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세월호 특별법만 타결된다면 그 공로가 새누리당과 유가족들에게 돌아가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박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처지다. 당 관계자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세월호 유가족 모두에게 신뢰를 잃었다. 한마디로 외통수에 몰린 형국이라며 곤혹스러워했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협상의 주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유가족과 여당에 꼽살이 낄 수도 없고 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2일 전남 진도 팽목항을 방문할 계획이다. 팽목항에는 여전히 시신을 찾지 못한 세월호 실종자 가족이 넉 달 넘게 머물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 김영호 씨가 단식을 끝낸 지난달 28일 김 씨를 따라 단식을 중단한 문재인 의원은 1일 팽목항을 다녀왔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북한이 1일 오전 자강도에서 단거리 발사체 한 발을 동해로 발사했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자강도 용림 인근에서 동쪽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다며 사거리는 220여 킬로미터 내외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발사체는 김책시와 화대군 인근 동해바다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이 된다며 북한이 중국 국경에서 남쪽으로 60여 킬로미터 떨어진 용림에서 단거리 발사체를 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용림은 스커드 미사일 기지가 지하로 건설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군 당국은 발사체 기적을 분석한 결과 300mm 신형 방사포와는 다소 거리가 있으며 신형 전술 미사일이거나 사거리를 조정한 스커드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올해 들어서 18번째로 지난 2월 21일부터 이날까지 300mm 신형 방사포와 스커드 및 노동 미사일, 프로그 로켓, 신형 전술 미사일 등 108발의 중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 세계일보였습니다. 정태충 박은옥의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그대 고운 목소리에 내 마음 흔들리고 나도 모르게 어느새 사랑하게 되었네. 깊은 밤에도 잠 못 들고 그대 모습만 떠올라. 사랑은 이렇게 말없이 와서 내 온 마음을 사로잡네. 달빛 밝은 밤이면 그리움도 깊어. 거의 홀로 세울까. 견디기 힘든 이 밤. 그대 오소서 이 밤길로. 달빛 아래 고요히 떨리는 내 손을 잡아주오. 내 더운 가슴 안아주오. 달빛 밝은 밤이면 그리움도 깊어. 거의 홀로 세울까. 견디기 힘든 이 밤. 그대 오소서 이 밤길로. 달빛 아래 고요히 떨리는 내 손을 잡아주오. 내 더운 가슴 안아주오. 떨리는 내 손을 잡아주오. 내 더운 가슴 안아주오. 다음은 경제미연 기사입니다. 내년에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가 도입됩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펀드와 보험, 예적금 등을 하나의 계좌에 넣고 일정 기간 동안 보유에 발생하는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연내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중 세법 개정을 거쳐 한국형 ISA를 도입한다고 이를 밝혔다.
ISA는 계좌내에서 편입이 허용된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자산 구성과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한국형 ISA의 편입상품으로는 예적금과 펀드, 보험 등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이다. 금융위는 중산층 이하의 근로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되 기존 저축지원 금융상품의 가입 대상을 감안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재형저축과 장기펀드 가입 대상자는 총급여 5천만 원 이하로 제한됐다. 비과세 혜택 한도도 기존 저축지원 금융상품의 한도를 고려해 결정한다. 이미 재형저축이나 장기펀드에 가입했을 때는 기존 혜택을 유지하면서 ISA와 통합관리를 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간 납입 한도 내에서 각종 금융상품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고 저축자의 편의와 상품 간 경쟁 촉진을 위해 금융회사뿐 아니라 상품 간 이전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영국과 일본이 ISA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국가다. 영국은 주식과 채권, 펀드, 보험을 편입할 수 있는 증권형 ISA와 예적금, 머니마켓 펀드 등을 편입할 수 있는 예금형 ISA로 나눴다. 만 16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고 증권, 예금형을 합쳐 연간 3천만 원 내에서 투자하면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일본은 20세 이상 거주자 대상으로 연간 1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소득에 대해서는 최장 10년간 비과세한다.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내에 IS 도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비과세 금융상품을 정비하는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상장사들의 실적이 악화됐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영업이익이 크게 줄고 4곳 중 한 곳은 적자였다. 특히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실적 악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올해 상반기 국내 상장사들의 매출액이 906조 7,437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908조 829억 원보다 0.15% 감소했다고 이를 밝혔다. 분석 대상은 국제회계 기준 연결 재무제표를 제출한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569곳 가운데 비교 가능한 493개사다.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은 48조 7,506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11.73% 줄었다. 다만 순이익은 37조 4,754억 원으로 0.36% 증가했다. 상장사들의 장사를 얼마나 잘했는지를 보여주는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5.38%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0.71%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1,000원짜리 상품을 팔아 약 54원의 영업이익을 남겼다는 뜻으로 지난해보다 수익성이 나빠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체 493개사 중 369개사가 순이익 흑자를, 124개사가 적자를 나타냈다.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기업은 52개사였고 반대로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한 곳은 44개사였다. 특히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동반 부진이 눈에 띄었다. 두 회사의 부진은 전체 상장사 실적 악화로도 이어졌다. 삼성전자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15조 6,761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4.39% 줄었다. 매출액도 106조 285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110조 3,325억 원보다 3.9% 감소했으며 순이익도 13조 8,252억 원으로 7.39% 줄었다. 지난해 상반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전체 기업의 33.14%를 차지했으나 올 상반기에는 32.16%로 축소됐다. 순이익도 분석 대상 상장자의 40.93%를 차지했으나 1년 사이 36.89%로 줄었다. 현대차 매출액도 44조 4,016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0.33%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4조 256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4조 2,750억 원보다 5.83% 줄었다. 순이익 역시 5.06% 감소했다. 경향신문이었습니다. 8월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 감소했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지난해 같은 달에 견져 수출액이 감소한 것은 지난 5월 이후 석 달 만이다. 대중국 수출은 5월부터 넉 달째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14년 8월 수출입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수출액은 462억 7,900만 달러로 지난해 8월보다 0.1% 줄었다. 지난해 8월 수출액은 463억 1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7.6% 증가한 바 있다.
올 들어 지난해 같은 달보다 수출액이 줄어든 것은 1월과 5월에 이어 세 번째다. 산업부는 올해의 경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업계 여름 휴가가 8월에 몰려 조업 일수가 감소한 데다 현대 기아자동차 노조의 부분 파업과 잔업 특근 거부 영향으로 수출이 차질을 빚었다고 분석했다. 산업부는 총 수출액은 감소했으나 일평균 수출액은 지난해 8월 19억 7천만 달러에서 올해 8월 20억 6천만 원 달러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철광과 무선통신기기, 선박, 컴퓨터, 석유 제품, 석유화학, 반도체, 액정 디바이스 등 8개 주력 품목은 대부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수출이 늘었다. 반면 가전과 자동차, 섬유, 자동차 부품, 일반 기계 등 5개 주력 품목의 수출은 감소했다. 가전 품목 수출이 크게 감소한 것은 지난해 8월 스마트 TV와 3D TV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해 상대적으로 올해 수출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는 효과라고 산업부는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미국과 유럽연합으로 수출이 증가세를 보였으나 중국, 일본 수출은 줄었다. 대중국 수출은 넉 달 연속 감소했으나 감소율은 5월 9.4%에서 조금 둔화되고 있다. 대일본 수출은 올 들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줄곧 감소세를 보이다 7월에 5.9% 증가했으나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 8월 수입액은 428억 7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증가했다. 원유와 석유 제품, 철강 등 원자재와 자동차를 비롯한 소비재 수입은 증가했지만 기계설비 등 자본재 수입은 감소했다. 무역 수지는 34억 1천만 달러 흑자로 31개월 연속 흑자였지만 규모는 지난해 8월보다 13억 1천만 달러 줄었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정희송이 부릅니다. 못 잊을 사랑. 나를 잊은 넌 벌써 잊혔나 아직도 사랑은 가슴에 남아있는데 잊으려 지우려 아무리 애를 써봐도 자꾸만 커가는 그리움 이토록 못 잊을 사람 왜 내가 보냈나 떠나지 마 가지 마 애원할걸 붙잡지도 못하고 떠나지 마 가지 마 매달릴걸 돌아와요 웃으며 와줘요 내게는 너 하나뿐이야 이토록 못 잊을 사람 왜 내가 보낸다 떠나지 마 가지 마 애원할걸 붙잡지도 못하고 떠나지 마 가지 마 매달릴걸 후회하는 바
웃으며 와줘요. 내게는 너 하나뿐이야. 내게는 너 하나뿐이야. 네, 다음은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송소진 씨 전해주세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어서 비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비는 오늘부터 모레 목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에 내리고 있는 비가 오후에는 충청 이남 지방으로 점차 확대되겠고요. 늦은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 남해안과 제주도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남부지방에는 50에서 100mm, 그중 일부 지역은 150mm가 넘는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중부지방에는 50에서 120mm,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는 지역은 200mm 이상 내릴 전망입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면서 오늘은 더위가 주춤하겠고요. 이 비는 모레 목요일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은 전국이 대체로 맑아서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4.4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철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쿠레이 교통센터의 주인경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석 명절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각 구간 예매된 상황은 평소 다른 화요일과 거의 비슷합니다. 전반적으로 예밀이 낮고요. 하행선 열차 중 중앙선과 태백선, 경춘선의 ITX 청춘 열차, 그리고 이 구간은 상행선 열차도 오늘 준비된 모든 열차에 100석 이상씩 자리가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선과 전라선, 장항선도 상하행선 열차 각각 한두 편의 열차를 제외하고는 좌석 예매하시기 편안합니다. 또 하루 열차 이용객이 가장 많은 경부선 역시 새마을 열차와 무궁화호 열차에는 자리가 넉넉하게 남아있는 가운데 KTX 열차도 일부 열차를 제외하고는 출발 시간을 가까이에서도 좌석 예매가 편안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열차 이용객이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열차 이용객이 많을 때는 역 창구도 분주해지니까요. 요즘 많은 역에 준비된 자동 발매기에서 승차권을 발권하시면 시간 전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레일 교통정보였습니다. 한혜진입니다. 너는 내 남자. 너는 내 남자 그래도 언제나 너는 내 남자 다시 한번 마음 돌려 내게로 돌아와 오늘따라 보고 싶어
마 너는 내 남자 그래도 언제나 너는 내 남자 너를 의식 못한 내 방식대로 사랑한 탓으로 왠지 너를 놓칠 것 같은 예감 때문에 돌아오는 길이 난 무척 힘들었어 내가 미워도 한눈 팔지 마 너는 내 남자 그래도 언제나 너는 내 남자 네, 다음은 사회명기사입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 재판의 관할권을 국방부로 이전해달라는 가해 병사의 신청을 기각하고 3군 사령부에서 그대로 재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3군 사령부 검찰부는 첫 공판에서 가해 병사의 주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를 가해 병사 측 변호인이 지난달 25일 3군 사령부 보통군사법원과 검찰부가 육군본부 법무실장의 지휘하에 있어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재판 관할권을 이전해달라고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군 검찰과 피고인 측이 동등한 입장에서 변론하고 이미 육군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상급 부대인 3군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관할을 이전시키는 등의 조치가 있어 공정성 시비 염려가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고 말했다. 28사단 검찰관은 가해 병사들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큰 파문을 일으킨 뒤 국방부 검찰단은 주 혐의로 살인죄를 예비 혐의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군 관계자는 재판 관할권 이전 신청으로 정지됐던 3군 사령부 군사법원의 소송 절차도 재개돼 추석 연휴 이후 첫 공판이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3군 사령부 검찰부는 국방부 검찰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첫 공판에서 윤일병 가해 병사의 주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이었습니다. 지난 5월 화재로 사상자 28명을 낸 전남 장성 효실천 사랑남은 요양병원이 600억 원대 요양급여를 반환하고 강제 폐쇄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1일 요양병원 등 관련 병원과 의료법인으로부터 요양급여 618억 원을 환수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환수 대상은 요양병원 실질 운영자인 이모 씨가 설립한 의료법인 2곳과 광주, 전남 장성에서 운영한 산하 5개 병원에서 2007년부터 받은 요양급여다. 환자 개인이 부담한 진료비도 포함됐다. 경찰은 또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하고 폐쇄 조치하도록 허가기관인 광주시와 전남도에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들은 애초 의료법인 설립 필요 요건도 갖추지 못했고 설립 후에도 운영에 필요한 면허를 임대하는 등 사무장 병원이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병원에서는 약사 명의를 빌리거나 주 1, 2회 출근하는 약사가 없는 날에 간호조무사가 향정신성 의약품 등 약을 짓고도 약사가 매일 근무한 것처럼 급여를 청구하기도 했다.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 급여가 줄어드는 점을 노려 같은 건물에 이중으로 병원을 설립해 서류상으로 환자 주고받기를 했으며 병원 직원까지 허위 입원하는 등 보험 사기 정황도 드러났다. 명의만 빌려준 이사들은 이사회의 존재조차 몰랐으며 허가권자인 광주시와 전남도는 관리를 허술히 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의료법인 허가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광주시 서기관을 구속하고 6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2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불법으로 허가를 내준 데 관여한 다른 공무원 1명과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한 장성군 보건소 공무원 2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요양병원과 광주시 등 22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계좌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통해 방화범 김모 씨 등 모두 4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내란 음모 사건 공판 때문에 잠정 중단됐던 이석희 통합진보당 의원의 정치 컨설팅 및 홍보 광고 기획업체 CN커뮤니케이션즈의 선거비용 보전금 사기 및 횡령 사건 공판이 재개됐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는 1일 열린 10차 공판 준비 기일에서
내라누모 사건이 대법원 상고심 결과만 앞두고 있는 만큼 2012년 기소된 이번 사건도 4, 5개월 안에 종결해야 한다며 신속한 공판 진행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변호인 측과 검찰 측이 서로 반박과 재반박을 하는 등 신경전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내년 2월 법원 내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바뀌기 전에 심리를 종결하자는 취지로 주 2회 집중 심리를 통해 내년 초까지 공판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사건 분량이 많고 피고인도 많아 충분한 방어권과 변론권 보장을 위해 최대 주 1회로 진행되길 바란다며 맞섰다. 그러자 재판부는 2주에 3차례 공판을 여는 절충안을 내놨다. 이번에는 검찰 측이 나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참고인이 기억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변호인도 2년 동안 변론을 준비한 만큼 심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며 집중 심리에 찬성했다. 재판부는 일단 22일 오전 10시에 첫 공판을 열고 이후 일정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CNC를 운영하며 2010년, 2011년 광주 전남교육감과 기초의원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후보자들의 선거 비용을 부풀려 국고 보전 비용 약 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2년 10월 기소됐다. 또 CNC 법인 자금 2억 3,100만 원을 세탁한 뒤 개인 용도 등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동아일보였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특정 업무 경비 유용 의혹이 불거져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에서 낙마하고 검찰에도 고발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참여연대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그를 고발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는 헌재 재판관으로 근무하며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매월 300만에서 500만 원씩 총 3억 2천만 원의 특정 업무 경비를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재판관을 지난달 말 불러 조사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초 헌재 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 전 재판관은 재판활동 지원 명목으로 지급되는 특정 업무 경비를 월급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에 넣어 관리한 사실이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나 지난해 2월 참여연대로부터 고발됐다. 해당 계좌의 돈은 신용카드 대금, 보험료 결제와 자녀 유학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재판관은 위장 전입 등 추가 의혹이 나오자 소장 지명 41일 만인 지난해 2월 13일 자진 사퇴했다. 그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변호사 개업도 하지 못했다. 검찰은 문제 계좌에서 개인 용도로 사용한 돈이 특정 업무 경비임을 입증하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 전 재판관은 특정 업무 경비 이외의 자금도 해당 계좌에서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를 한두 차례 추가 소환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조성모의 투앱은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괜찮은 거니 어떻게 지내는 거야 나 없다고 또 울고 그러진 않니 매일 꿈속에 찾아와 제잘되던 너 요즘은 왜 보이질 않는 거니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겼니 내게 올 수 없을 만큼 더 멀리 갔니 네가 없이도 나 잘 지내 보여 괜히 너 심술 나서 장난친 거지 쉽게 널 잊을 수 있는
네, KBS 제3라디오 오늘의 신문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제면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 만에 처음으로 살상용 무기 지원을 통한 국외 군사 개입에 나섭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우르술라 폰데르 라이엔 독일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 이라크 북부 지역에서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와 싸우고 있는 쿠르드 자치정부에 대전차 미사일과 고성능 소총, 수류탄 등 무기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이날 수백만 명의 생명과 독일, 이라크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결정은 안보 이익을 해치는 이슬람 국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무기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다음 주부터 세 차례 걸쳐 쿠르드 민병대 페슈메르에 공급될 무기들은 장거리 대전차 미사일 30기, G-36 공격용 소총, G-3 소총 각각 8,000정, 보병용 장갑차 5대 등 총 7천만 유로 상당이다. 쿠르드군 4,000명으로 구성된 한 개 여단이 무장할 수 있는 규모다. 독일 정부는 이 밖에도 현찰 50만 유로와 헬멧 보호장비 4,000개, 무전기 700대도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독일 내에서는 무기 지원에 대한 비난 여론도 거세다. 독일 공영방송 ARD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0%는 국외 군사 개입에 반대했으며 찬성 응답은 34%에 그쳤다.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외무장관은 독일이 군국주의로 회귀한다는 지적에 대해 난민이 될 민간인들을 돕기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에 무기 원조를 추구한 것이라며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어려운 국제 상황에서는 올바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였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일 단행될 개각 및 자민당 당직 인선을 통해 장기 집권의 발판을 다질 전망입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국방안보법제를 경하는 장관 등 내각 요직의 측근을 기용하거나 유임시키고 내각에서 빠진 측근은 다시 당의 요직에 앉히는 돌려막기 인선을 통해 국정자각력을 확대하겠다는 포석이다. NHK는 1일 시모무라 학구분 문부과학상이 유임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학습 지도요령 개정 등의 실적이 유임 배경이다. 시모무라 문부상은 지난 1월 근현대사 교과서에 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기술되도록 검정 기준을 개정했고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다마에 대해 통일된 견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국회에서 밝혔다. 중고교 학습 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명시토록 했다.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스가 요시히데 관방상 등은 유임돼 측근 내각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자민당 최초 여성 간사장 물망에 올랐던 오부치 유코 중의원 의원은 정무조사회장 혹은 총무회장 등 다른 당직을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안보법제 담당상과 방위상을 에토 아키노리 중의원 의원이 겸직하고 지방창생상에 이시바 시게로 자민당 간사장이 임명될 것이라고 전했다. 안보법제 담당상은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자위대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신설됐다. 아베 총리가 이시바 간사장이 추천한 인사를 거부하고 방위성 부대신 출신을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 요직이 측근들로 채워지게 됨에 따라 집단 자위권 행사, 역사 왜곡 등 기존 우경화 국정기조가 내년 9월 자민당 총재선거 때까지 유지 강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방일 중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이날 도쿄 영빈관에서 열린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인도 해군의 비정기 공동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모디 총리는 아베 총리가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키로 결정한 사실을 소개하자 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것 같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NHK가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향후 5년간 일본의 대인도 직접 투자와 진출 기업 수를 각각 2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을 잇는 시베리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양국 간 경제 협력이 한 단계 올라가고 유럽에 편중된 러시아의 가스 외교 전략도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양국은 1일 러시아 사하공화국의 야쿠츠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중국의 장가오리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국무원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기공식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5월 21일 상하이에서 맺은 천연가스 수급 계약에 따른 것이다. 양국은 2018년부터 매년 380억 세제곱미터의 러시아 천연가스를 중국에 30년간 공급하기로 했다. 연간 공급량은 중국 천연가스 소비량의 23%에 이를 정도로 막대하다. 러시아 최대 가스 생산업체인 가스프롬 전체 수출량의 16%에 해당된다.
계약액은 4천억 달러. 이를 위해 시베리아 이르쿠츠크의 코빅타와 극동 야쿠츠크의 차얀다 등 2개 대형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가스를 태평양 연안의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보내는 약 4,000km의 가스관이 건설된다. 가스관 공사에는 50억 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기공식을 가진 구간은 야쿠츠크에서 스코보로디노와 하브롭스크를 거쳐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어진 동시베리아 라인이다. 이 라인은 시베리아의 파워라는 이름도 붙여졌다. 이 가스관에서 중국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지선인 동부 노선도 건설될 예정이다. 러시아는 천연가스 수출의 80% 이상이 유럽에 몰려있어 취약점이 있는 데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럽이 가스 수입을 축소 내지 중단하고 있어 새로운 판로 개척이 필요한 시점이다. 10년가량 끌어온 중러 가스 협상이 타결된 것도 이런 배경이 작용했다. 러시아는 가스관 건설 공사를 계기로 중국과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확대하고 유럽 의존도를 낮춰 신냉전 시대에 대비한다는 전략이다. 동아일보였습니다. 백인 우월주의 과격단체 쿠클럭스 클랜 KKK가 지난 6개월간 미국 12개 도시에 가입 전단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미국 뉴욕주 햄턴베이에 사는 카를로스 엔리케 론도니오는 최근 집 앞에서 미국을 구하려면 이곳에 가입하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KKK 회원가입 신청서를 발견했다. 그는 난 콜롬비아 출신인데다가 유색인종이어서 받아주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흑인 주민은 내 이웃이 이런 전단지를 받았을 것을 생각하니 끔찍하다고 우려했다. 가입 전단지를 받은 주민은 이들뿐만이 아니다. 31일 CNN 방송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텍사스주를 비롯해 12개 도시 거주민이 KKK가 사탕과 함께 살포한 가입 권유 전단을 받았다. 퍼거슨 사태로 촉발된 흑백 인종 갈등과 불법 이민이 올해 미국 주요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백인 우월주의 과격단체 KKK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가입원 모집과 홍보를 통해 세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흑인, 유대인, 이민자, 동성애자, 천주교 신자 등을 향해 무차별 테러를 자행했던 이 조직은 1970년대 이후 숱한 법정 소송과 내부 갈등으로 세력이 많이 약화됐다. 미국에서 활동 중인 KKK 멤버는 5,000명에서 8,000명이다. 흑인과 소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민단체인 남부빈곤법센터에서 일하는 라이언 렌즈는 CNN 방송에 KKK 관계자들이 퍼거슨 씨를 방문해 백인 경찰을 지지하고 백인 시위대와의 유대를 강화했다며 KKK의 재등장으로 인한 갈등을 우려했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미스 A의 노래입니다. Bad Girl, Good Girl. JYP introducing Made in Asia Miss A.
네, 다음은 사설입니다. 정기국회 등원 여야가 줄다리기 할 일인가라는 제목의 세계일보 사설입니다. 19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어제 개막했지만 국민은 씁쓸하다. 회기 100일의 의정 시계바늘이 돌기 시작했는데도 국회가 어찌 굴러갈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탓이다. 여야는 아직 의사일정 합의도 하지 못했다. 회기 100일이 불임 의정으로 얼룩질 우려가 없지 않다. 세월호 특별법 앞에 패인 골이 그토록 깊다. 국민이 국회를 근심해야 하니 여간 개탄스럽지 않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어제 개회사에서 여야가 조금만 더 양보하고 타협하고자 노력하고 유족들도 100% 만족을 줄 수 없는 정치 한계를 조금만 더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준다면 이 진통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세월호 특별법을 정조준한 언급이다. 대다수 국민도 애타게 국회 정상화를 주문하고 있다. 여야는 듣는 척도 하지 않는다. 소규의 경일기가 따로 없다. 국회는 어제 개회식에 이어 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에 본회의 보고를 했다. 박형준 신임 국회 사무총장 임명도 표결로 승인했다. 어제 의정활동은 그것뿐이다. 여야 지도부는 새 예산안을 어찌 치열히 따지고 국정감사를 어찌 효율적으로 실시할지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하지 않았다.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상대당 양보를 요구하면서 공을 떠넘기기에 바빴을 따름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3장에서 국회를 다룬다. 대통령에 관해서는 제4장 제1절에서 언급한다. 그만큼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 헌정 질서에 따라 정당은 법적 보호와 재정 지원을 보장받고 국회의원은 면책특권, 불체포 특권 등과 함께 적지 않은 의정활동 비용까지 챙긴다. 공짜 점심일 리는 없다.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멸사봉공의 자세로 헌신해달라는 주문이 담겨있는 특권들이다. 그러니 답을 해야 한다. 정당과 국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멸사봉공을 하고 있는가? 여야는 과분한 특권을 계속 누려도 되는지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남한테 삿대질할 계제가 아니다. 즉 몰골부터 직시해야 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가슴 벅찬 비전을 제시하고 세월호 비극과 같은 가슴 아픈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는커녕 갈등과 분란만 키우면서 당파적 이속이나 챙기는 정치권이라면 국민을 대의할 자격이 없다. 특권도 내려놔야 한다. 정기국회 등원은 기본 책무라는 인식조차 없는 정치권 수준에 국민이 언제까지 절망해야 하는지부터 여야 지도부는 분명히 답을 해야 한다.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다면 세비를 비롯한 과분한 특권을 지금 당장 내려놓을 일이다. 세계일보였습니다. 다음은 강남 재건축 활성화하되 언제든 투기막을 대책 준비를 이란 제목의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정부가 대규모 신도시 개발의 근거가 됐던 택지개발 촉진법을 연내 폐지해 수도권 지역에서 분당, 일산 같은 대규모 신도시를 더 이상 조성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현재 최장 4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단축하고 안전진단 기준을 비롯한 재건축 재개발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1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규제 완화 이상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1980년 택지개발 촉진법 제정 이후 정부는 만성적인 주택 부족과 그로 인한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외곽 지역의 대규모 신도시를 잇따라 건설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외곽 지역의 주택 공급을 줄이고 대신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해 도심 지역의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선에는 부동산 시장의 최근 회복세를 더 탄탄하게 다지기 위한 것이다. 돈과 수요가 있는 도심 강남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그 온기가 주변 지역으로 번져가면 전체 경기를 띄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도심과 강남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에는 위험 부담도 따른다. 강남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때마다 거의 예외 없이 투기 붐이 일었다. 한꺼번에 재건축 사업이 몰리고 그로 인한 이사 수요로 전월세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도심 개발이 대도시 외곽 지역의 공동화를 부를 수 있는 데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일본도 고이즈미 정권 시절 도심 재개발 사업을 통해 경기를 살렸지만 외곽 지역의 침체라는 대가를 치렀다. 당장은 경기 회복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도심과 외곽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최헌의 노래 듣겠습니다. 카사블랑카.
안아주던 따스한 그대 손길이 살며시 떨리는 걸 느꼈네. 사랑의 아픔을 본 영화 카사블랑카. 희미한 불빛 그대 얼굴 스치었대. 슬픔에 젖은 눈동자 두 눈에 맺혀 흐르는 뜨거운 눈물 안고 왔네. 잊지 못할 영화 카사블랑카. 아픈 이별의 입맞춤이 얼룩져 있는 카사블랑카. 우리들의 마음을 슬프게 하네. 사랑을 깨우쳐준 영화 카사블랑카. 서러운 이별이 슬프게 했지만 우리의 사랑만은 변할 수는 없어요. 상처는 남지 않을 거예요. 잊지 못할 영화 카사블랑카. 아픈 이별의 입맞춤이 얼룩져 있는 카사블랑카. 우리들의 마음을 슬프게 하네. 잊지 못할 영화 카사블랑카. 아픈 이별의 입맞춤이 얼룩져 있는 카사블랑카. 우리들의 마음을 슬프게 하네. 우리들의 마음을 슬프게 하네. 네, 다음은 스포츠 소식입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북한 선수단 선발대가 11일 인천에 도착합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인천 조직위 관계자는 1일 북한 남녀 축구 대표와 감독 임원을 포함한 선발대 약 50명이 11일 평양에서 항공기로 출발해 서해 직항로를 타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조직위에 11, 16, 19, 22, 28일 등 5차례에 걸쳐 선수단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남자가 15일, 중국 여자가 16일 베트남과 대회 개막에 앞서 축구 사전 경기를 치른다. 북한은 아시안게임에 축구, 수영, 양궁, 육상, 복싱, 카누, 체조, 유도, 공수도, 조정, 사격, 탁구, 역도, 레슬링 등 14개 종목에 150명을 출전시키며 각 종목 코치, 본부 임원, 국가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심판, 취재진을 포함해 선수단 총 273명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였습니다. 도마의 신 양학선이 아시안게임 도마 2연패를 노립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양학선은 도마는 물론 마루와 링에서도 메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지난 4월 2014 코리아컵 국제체조대회에서 가능성을 느꼈다고 밝혀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다관왕에 대한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양학선이 대회 개막까지 컨디션만 제대로 관리하면 도마뿐 아니라 다른 종목과 개인 종합, 단체전에서도 메달을 노려볼 만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남자 기계체조에는 마루, 안마, 링, 도마, 평행봉, 철봉 등 세부 종목을 포함해 총 8개의 금메달이 걸려있다. 그는 광주 최고 3학년이던 2010년 처음 성인 대표팀에 발탁됐다.
양학선이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처음 금메달을 땄을 때는 한창 치고 올라가는 단계였다. 그만큼 그에게 앞에 펼쳐진 기회가 많았다. 하지만 정상에 오른 지금의 양학선에게는 성적을 유지하는 길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양학선은 자기 자신을 믿는다. 무조건 금메달을 따야 한다는 부담보다는 독자 개발한 기술인 양학선2를 완벽히 선보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양학선2는 도마를 옆으로 짚고 세 바퀴 반을 비트는 기술이다. 2012 런던 올림픽 결선 2차 시기에서 금빛 착지를 할 때 썼던 로페즈에서 반바퀴를 더 도는 신무기다. 양학선은 2012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비롯한 모든 국제대회에서 2연패를 달성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양학선은 수많은 관중 앞에서 양학선2를 완벽하게 구사하겠다며 경기 당일 주눅 들지 않고 마인드 컨트롤만 제대로 한다면 2연패 달성은 무리가 아니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번 아시안게임은 양학선과 2006 도하 아시안게임 우승자인 북한의 리세광의 자존심 대결로도 기대를 모은다. 양학선은 북한이 대회에 참가해서 좋다면서 이번 대회는 양학선 기술이냐 리세광 기술이냐가 주된 관심사가 될 것 같다. 실력으로 보여주겠다며 투지를 다졌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정인 게리의 사람 냄새. 정인 게리 사람 냄새 이마가 훤히 보이게 뒤로묶은 머리카락 걸을 때마다 찰랑찰랑 매끈한 다리를 감싼 바지 끝단 아래로 가벼운 운동화 모든 게 심플하지만 아름다움이 풍겨와 또 어딜 가든 예의 바른 행동과 미소와 말투는 내 거친 생각마저 상냥하게 만들어놓은 마치 내 심장 위에 타투 숨통이 막히도록 차있어 내 가슴 가득 우리 함께 밤을 보낸 다음 이불 끝자락에 남은 너의 향기에 난 취해 잠을 자 새하얀 너의 살을 부드러운 뺨을 마음껏 품은 다음 밤새도록 괴롭히고파 돈보단 자기 삶을 즐기며 살 줄 아는 평범치 않은 아름다운 매력의 소유자 사람 냄새가 나 이 복잡한 세상 넌 마치 때타지 않은 자연산 사람 냄새가 나서 네가 너무 좋아져 어설픈 외모가 왠지 더 끌려나 우물쭈물하다가 너를 놓칠까봐 난 미칠 것만 같아 진흙탕을 달리는 마차처럼 막 살아 왠지 거칠어 보이지만 막상 뜯어보면 상처 많은 남자 공장 굴뚝의 연기처럼 흘러가는 대로 살아왔지 혼자 땀내나게 일에 쌀과 돈은 넘쳐났지만 함께 나누고픈 사랑을 못 찾았지 난 하지만 넌 좀 달라 마치 LP처럼 사람 손을 그리워할 줄 아는 여자 힘든 하루하루 나는 너를 알고 난 후 모든 것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힘든 하루하루 나는 너를 알고 난 후 모든 것이 다 숨을 쉬며 살아가 사람 냄새가 나서 네가 너무 좋아져 어설픈 외모가 왠지 더 끌려나 우물쭈물하다가 너를 놓칠까봐 난 미칠 것만 같아 하늘이 하늘답게 보여지듯이 바람이 바람답게 느껴지듯이 있는 그대로의 네 모습 꾸며지지 않은 네 모습 그 아름다움에 빠져들어 사람 냄새가 나서 네가 너무 좋아져 어설픈 외모가 왠지 더 끌려나 우물쭈물하다가 너를 놓칠까봐 난 미칠 것만 같아 사람 냄새가 나서 네가 너무 좋아져 어설픈 외모가 왠지 더 끌려나 우물쭈물하다가 너를 놓칠까봐 난 미칠 것만 같아
다음 소식입니다.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부터 필수 과목이 된 한국사 1등급 구분 점수가 40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20개 문항에 50점 만점의 절대평가로 진행된다. 수험생 간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는 표준 점수에 따라 등급이 구분되는 게 아니라 원 점수로 40점 이상이면 최고 등급을 받는다. 2017학년도 수능은 현재 고교 1학년생이 본다. 교육부는 1일 2017학년도 수능 기본기획 및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했다. 한국사는 4교시 탐구 영역과 함께 실시가 되며 이에 따라 4교시 시험 시간이 30분 늘어났다. 40에서 50점이 1등급이고 2등급 밑으로는 점수가 5점 낮아질 때마다 한 개 등급씩 하락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수능 필수 과목으로 지정된 한국사를 입시에 활용하도록 대학에 권고하기로 했다. 관건은 주요 대학이 한국사 수능 최저 등급을 어떻게 설정할지다. 하늘교육 임성호 대표는 첫 시행이어서 난이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안정적으로 2등급 이내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또 이명박 정부가 도입했던 수준별 시험이 완전히 폐지돼 2013학년도 체제로 돌아간다. 국어와 수학 영역에서 수준별 시험이 없어진다. 국어는 공통으로, 수학은 문이과에 따라서 가나형으로 시험이 치러진다. 영어는 올해부터 폐지됐다. 2017학년도 수시 모집 원서 접수는 2016년 9월 12일에서 21일에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사흘 이상 실시한다. 정시 원서 접수는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1월 4일이다. 2017학년도 수능은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11월 셋째 주인 17일 시행된다. 국민일보였습니다. 내년 6월부터 소, 돼지, 닭, 오리, 양 등 육류가 들어간 요리를 판매하는 음식점은 해당 고기의 원산지를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구이나 탕에 들어가는 고기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던 것에서 볶음 등 모든 요리로 확대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 확대 대상에 쌀, 배추김치도 포함됐다. 쌀은 죽이나 누룽지로 만들어 판매하더라도 원산지를 알려야 한다. 김치는 반찬으로 제공하거나 찌개로 요리할 때만 원산지를 표시하면 됐지만 내년 6월부터는 김치볶음밥 등 다른 요리에 들어갈 때도 원산지를 기재해야 한다.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 대상도 강화했다. 기존 닭, 돼지고기에 한정됐던 것에서 일반 음식점과 마찬가지로 소, 오리 등 20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또 농식품부는 두부, 콩국수, 콩비지, 오징어, 꽃게, 조기 등도 원산지 표시 대상에 추가해 모두 22개 품목으로 늘렸다. 소, 돼지, 닭, 오리, 염소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명태, 고등어, 갈치 등 현행 16개 품목에서 확대한 것이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지난 5년 새 무려 22만여 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 복지정책의 무게중심이 빈곤층 발굴 및 지원보다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쪽에 쏠린 탓이다. 복지 사각지대가 되레 넓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추이 자료를 보면 2009년 156만 8,533명이었던 기초수급자는 올해 6월 현재 134만 3,311명으로 22만 5,222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국민 대비 수급자 비율로 따지면 2009년 3.2%에서 올해 2.6%로 0.6%포인트 하락한 결과다. 기초수급자 수의 변화를 지난 10년으로 넓혀보면 전체 수급자 규모는 2005년 151만 3,352명에서 2009년까지는 꾸준히 늘다가 2010년 154만 9,820명으로 줄기 시작했다. 기초수급자는 이후에도 해마다 수만 명씩 계속 줄었다. 특히 지난 2월 송파 세모녀 사건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이 일었으나 지난 6월 기준 기초수급자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되레 7,580명이 감소했다. 당시 세모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꾸려가기 어려운 빈곤층이면서도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기초수급자 수가 해마다 줄어드는 1차적인 이유는 새로 기초수급 혜택을 받는 사람보다 수급 자격을 잃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신규 기초수급자는 12만 6,504명에 그친 반면 탈락자는 16만 9,655명이나 됐다. 기초수급자 4만 3,151명이 줄었다. 올해도 탈락자가 신규 수급자보다 많다. 지난해 기초수급 탈락자 16만 9,655명의 탈락 사유를 살피면 소득, 재산 증가, 부양 의무자 관련 등의 순이었다. 소득 기준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을 받기에는 많다는 판정을 받은 이들이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지난 5년간 줄어든 기초수급자 수가 22만여 명이라지만 이는 가난에서 벗어난 탈빈곤이 아니라 단순히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탈수급 수치에 불과하다.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제도를 빈곤층의 권리로서 보장하려면 현재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터무니없이 적은 최저 생계비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청소년이 심야 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강제한 셧다운제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 여부를 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청소년보호법상 셧다운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부모가 요청하면 강제적 적용을 해제하거나 또는 재적용하는 등 부모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규제 논의 창구의 일원화를 위해 두 부처와 게임업계, 청소년 단체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셧다운제와 별도로 청소년이나 부모가 스스로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하는 게임산업진흥법상의 선택적 셧다운제도 유지하되 적용 대상 연령을 만 18세 미만에서 셧다운제와 동일한 만 16세 미만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소년보호법상 심야시간 게임 제공 제한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기 전에 시정명령 단계를 거치도록 했다. 개선안은 지난 3월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게임업체 측이 게임 규제 완화 등을 요청함에 따라 학부모 및 게임업계와의 간담회 등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손혜리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부모 선택제와 업계 자율규제의 효과를 봐가며 스마트폰 게임물에 대한 제도 적용 제외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박효신의 추억은 사랑을 닮아 전해드리면서 9월 2일 오늘의 신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배창복, 이슬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대가 보내요 내 가슴 안에 그대라는 바람이 언제나 내게 그랬듯이 내 맘은 들어놓고 추억이라는 적만 남기고 달아나줘 난 길을 잃었죠 늘 그대라는 사람만을 보다가 단 한 번은 의심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대 없는 낯설은 길 위에 남아있죠